사회, 오늘 배움 주제는 국회, 법원, 정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해봤는데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죠. 너무 숫자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누굴 뽑는다 그랬어? 우리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고 우리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국가기관으로는 배움 주제에 나와 있듯이 국회, 법원, 정부가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회, 법원, 정부. 자, 국회는 우리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형성합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가장 먼저 법을 만드는 일을 하죠.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또 고치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치는 일도 하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죠. 예산. 정부에서 국민들의 그 세금을 나라에 어디에 쓰겠다.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어디에 쓰겠다. 교육에 얼마 쓰겠다. 국방에 얼마 쓰겠다. 또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는데 얼마 쓰겠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짜요. 각 부에서 어디에 얼마 쓰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안이 잘 되어 있는가 검토하는 거야. 이게 이때 여기 쓰면 잘 된 건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확정을 하는 거죠. 국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때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맘대로 쓸 수 없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대통령 혼자 막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동의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일들 몇 가지 알아봤고요. 자, 법원에서는 어떤 일 합니까? 법원에서는. 그래. 법원은 누가 있어요? 판사가 있죠. 판사가 어떤 일 해요? 재판하잖아. 재판.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만든 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재판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갈등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그냥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들, 민사재판이라고 그래요. 민사. 예, 국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악을 끼치는 범죄자가 생기면 그 범죄자를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죠. 그래서 형을 내리죠. 징역 몇 년형.
여러분들 이런 일 많이 보죠. 그 다음에 행정재판도 있어요. 어떤 행정적인 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해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 재판을 한 내용 결과가 나는 못 따르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고등법원에. 여기 첫 번째 재판 1심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재판 이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2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도 안 돼.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3심,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3심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왜냐면 한 번 재판으로 내가 정말 잘못이 없는데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부는 누가 있어요? 일단 그래, 대통령이 있고요.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나라 살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한마디로 나라 살림이야, 살림. 여러 각 부서들이 있죠. 환경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야. 이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역할을 하고, 나라 환경에 대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어디가 환경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거 조사도 하고, 교육부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학교 다니는 거, 의무교육 문제, 또는 교육 정책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나라 살림을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기관은 국회, 법원, 정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자, 이 기관들을 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데요. 국회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 입법부라고 해요. 입법부. 법을 세운다는 뜻이죠. 입법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곳, 법원은 사법부라고 해요. 그리고 정부는 다른 말로는 또 행정부라고 하기도 하죠. 거의 비슷하죠. 정부는 이름이.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은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힘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법원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면 마음대로 재판하고 마음대로 막 하겠죠. 처벌 내리고. 만약에 행정부의 힘이 강하다면 나라의 살림 마음대로 하겠죠. 국회에서 힘이 없으면 여기서 살림을 하는데, 예산을 짜는데, 심의 확정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세 기관은 힘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권력이 힘이 나눠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어느 한 기관의 힘이 세지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국회, 법원, 정부 하는 일을 알아봤고요. 이 세 기관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삼권 분립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서 다른 활동하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